4-5개 이하의 핵심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들만 이렇게 싹 읽으면 이 긴 문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지는 거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만 확실히 알아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게 문제풀이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니까 아이가 문제를 대충 읽고 넘어가는 버릇이 좀 좋아졌던 그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를 안 읽고 많이 틀립니다. 특히 저도 ADHD이기 때문에 어릴 때 문제를 풀면 정말 아닌 것을 물으면 바른 것을 찾고 매번 문제를 대충 읽어서 많이 틀리고 했거든요. 이것은 저의 이제 주의력 부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특히 저는 제 산만한 태도로 문제를 대충 읽는 아이들의 심정과 입장이 참 이해가 돼요. 원래 산만한 게 애들인데 아직 아이들의 뇌는 뇌 전두엽 발달도 막 다 완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아이들도 엄마 말처럼 문제를 잘 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잘 안 돼. 아직 덜 커서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훈련시켜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먼저 문제를 끝까지 읽는 것이 잘 안 되는 아이의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그것을 고쳐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가진 이 기질 속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 이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를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고 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냥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과 연습은 아이가 꾸준히 하기에 아이한테 부담이 없어야 하는 거고요. 아이를 고쳐본다는 말과 훈련시킨다는 말이 참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문제 좀 끝까지 읽어라 이게 아닌 거죠.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너가 생각하는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우선 쳐보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친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읽어서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아이를 무작정 탓하지 않는 거죠. 부족한 내 아이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본래부터 아주 뛰어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 좀 더 이 아이가 나아지도록 연습을 좀 시켜서 도와준다는 것이 핵심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맞춤 연습법이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역할은 이 연습법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면서 조금씩 찾아주는 과정이 어머니가 하셔야 될 역할이죠. 저는 일단 방법을 찾기 전에 제 마인드부터 먼저 손을 봤어요. 우리 애는 왜 자꾸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 애가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찾아주고 있냐 하면은 이런 이제 우리 아이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마인드로 찾아봤어요. 아무리 수학 공부를 잘 시켜놔도 아이가 막상 문제 앞에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모르면 시험에서 그냥 다 틀리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놔도. 실전에서는 무조건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죠. 문제풀이. 저희 아들은 문제를 대충 읽으면서 자기 식대로 상상하는 버릇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문제를 대충 읽고 답을 적는 거는 똥을 쌌어요? 오줌을 쌌어요? 라고 물었는데 너가 라면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니까 애가 막 웃어요. 원래 초등학생들은 이런 농담하면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면 이렇게 우스운 답을 하게 된단다. 문제만을 보고 읽어야지 네가 상상을 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자꾸 말해주는 거죠. 문제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먼저 아이한테 알려주고 나서 문제를 읽을 때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연필로 네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그 동그라미를 자기 마음대로 문장 전체에 거의 다 쳐요. 막 자기가 문제에 동그라미 친 것 때문에 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다 쳐. 그래서 문제를 동그라미 칠 때는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칠 때는 4개의 단어까지만 동그라미를 해라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4-5개 이하의 핵심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들만 이렇게 싹 읽으면 이 긴 문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는 연습도 되고요. 이것은 수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만 확실히 알아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게 문제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3학년인데 이렇게 연습한 지 2, 3주 정도 되니까 문제 정답률이 확실히 개선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방법을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애한테 말을 해도 문장 전체 동그라미를 치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훈련을 시키니까 2, 3주 만에 금방 해요. 그때 2학년 때는 그렇게 말해도 안 되던 것이요. 연습이 너무 안 될 때는 연습 방법을 어머니께서 아이에 맞춰서 바꾸거나 애가 좀 자라서 내가 좀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김에 웬만하면 문장으로 된 문제를 항상 이렇게 뽑아서 애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영상에 주로 익숙해져 있어서 글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문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를 틀리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조차 없어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글로 되어 있잖아요, 책에는. 근데 이 애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애들이 요새 진짜 많다는 거죠. 중학생쯤 되면 시험 기간을 위해서 사회나 과학이나 다른 암기 과목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엄마가 옆에서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교과서를 먼저 읽고 이해를 해서 중심 내용을 찾아가면서 핵심 단어를 외워가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좀 학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핵심 단어를 뽑아낼 줄 아는 것은 혼자 공부의 기본이 되면서 혼자 공부를 잘 해야 성적이 오르고 우리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특히 저학년 때부터면 더 좋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를 많이 닮은 아들에게 저도 참 학생 때 많이 했던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줘요. 이거 어마어마한 방법이라고 계속 아이한테 진짜 뭐 보물 얘기하듯이 말해주면 애도 하면서 좀 신이 나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차피 잘 될 아이니까 무슨 문제가 보여도 훈련시키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제 믿음을 훈련시켜요. 저의 모든 육아의 아이디어는 이 아이는 이미 결론적으로 잘 될 아이다 라고 깔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방법을 직관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방법을 또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항상 생각이 먼저고 방법이나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이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찾을 때는 이러한 아이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먼저 장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공부의 핵심인 문제 파악한 능력,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할 아이에게 꼭 연습시켜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